자, 이제 오늘도 혹시 그 판례를, 제가 2개 자료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7페이지에 있는 게 판례가 모여있죠? 13번 판례부터 나온 거. 그리고, 그거 끝나면 이제 우리가 문제인데요. 그 문제는 사실 몇 개 안 되더라고요, 오늘 범위에서는.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항상, 저랑 약속한 게 뭐냐면, 자, 이 강의 들으시면서 객관식 문제집을 보고 오시고, 가장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그 요약집, 파이널 요약했던 그 요약집을 반드시 보고 오셔라. 그 말씀이에요. 자, 13번에 2015년도 문제입니다. 판례. 민법상 조합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조합이라는 것은 이제, 예컨대 뭐 동업자 조합이 여러 명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조합 자체에 대해서, 그죠? 조합 자체. 여기 뭐 A1, A2, A3가 조합원입니다. 근데 이 조합 자체를 이제 하다가, 빚이 있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조합에 대한 가압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죠? 가압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 개인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조합 개인에 대해서는. 전체 다 해야 되죠. 그래서, 거기 그 민법상 조합에 대한 것은, 우리가 조합 재산에 대해서 집행 보존을 위해서 가압류를 할 때, 조합원 중 한 명에 대해서, 조합은 한 명에 대해서 안 돼요. 하려면 다 해야 됩니다. 그죠? 똑같죠. 등기도 조합은 전부 다 해야 되죠. 그래서 1인에 대한 가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다시 한번 내용을 보면 조합 채권자가 이 조합에 대한 채권자 아니에요. 조합 채권자가 조합 재산에 대한 집행을 하려면은 조합원 전원에 대해서 판결문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압류도 마찬가지로 가압류도 판결문이니까 우리가 조합원 전원에 대해서 가압류 명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 중에 한 명에 대해서 가압류 해놓고 전체에 대해서 할 수 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죠? 노. 그러니까 이제 읽어보시나요? 2가지야. 읽은 다음에 내가 전체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해를 하는 것 플러스 뭐죠? 우리 시험이니까 이 예스인지 노인지도 알아야 돼. 그죠? 기껏 이거 놓고 그냥 예스인지 노인지 몰라 그냥. 두 번째. 오늘은 이제 약간 배당 쪽까지 갔어요, 진도가. 우리 범위는 원래는, 오늘까지 범위는 그 매학기까지인데, 좀 가죠. 2015년부터 4월 닦고. 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합니다. 그럴 때, 경매 목적물에 있는 진정한 소유자. 그러니까, 진짜 소유자가 따로 있고요. 또, 가압류 소유자, 경매 등기 당시의 소유자가 달라. 그럴 때 배당이소할 때 원고가 누가 됩니까? 배당이소에 대해서 배당이소가에서 원고 적격, 원고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배당길에 나가서 출석을 해서 먼저 이의신청합니다. 라는 배당표에 대해 이의신청하고요. 배당표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직접 출석해서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채권자나 채무자가 하는 거예요. 이의신청한 다음에 그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도 그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면서 채무자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진정한 소유자라도 우리가 진짜 소유자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 집이 진짜 내 거야. 명의신탁했어. 또 종준 거야. 근데 우리가 소유자라는 것은 뭐예요? 등기부에 기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소유자라도 경매할 당시에 소유자라도 등기가 안 됐어. 경매할 당시에 소유자가 아니면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소유자 아니잖아요. 따라서 90조에 우리가 경매 절차의 이해한계인데 경매 절차의 이해한계는 뭐예요? 채무자나 소유자가 대표적이죠. 그렇잖아요. 거기에 소유자 속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따라서 90조라는 그 이해한계인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등기할 수 있잖아. 그럼 나중에라도 등기했다면 권리신고를 해야지. 그래서 권리신고도 안 했어.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부동산 위의 권리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경매 절차 이해한계인이 경매를 하는 중인데 막 이의신청은 막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한테 막 줄 수 있어요? 그럼 경매가 진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빨리빨리.
그러니까 이 부동산에 권리가 있다는 걸 증명을 본인이 해야지만이 됐는데 그러한 증명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배당 2에서 배당 2 신청을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주면 안 되죠. 또 말을 했더라도 그 사람은 배당 이소 할 수 있어요? 배당 이소를 할 수 있는 원고가 안 되는 거예요. 하여가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그 A에서 B라는 사람이 만약에 이 당시에 등기부에 A라는 사람의 경매가 됐어요. 경매 등기가. 그러면 경매 등기 다음에 B가 샀어요. 그러면 경매할 당시에는 A가 소유자였죠? 암유 등기할 때, 당시에는. 근데 경매할 당시에는 이 사람이 이양경이 돼요. 근데 경매 등기한 후에는 B가 샀어? 그럼 이 사람이 소유자로서 경매가 진행되고 있으면은 권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권리 신고 안 하면 얘한테 뭐죠? 나중에 나가서 배당이 신청해도 안 받아줘. 그 배당이 소장을 내. 안 해줘. 억울하죠. 억울한 게 아니고 경매 절차의 소유자, 경매 등기 후에 들어온 사람은 이양계이지만 자기가 일일이 신고를 해야 돼. 이 사람은 신고 안 해도 돼요. 원래 소유자니까, 그죠? 그래서 원고가 안 됩니다. 억울하죠? 억울하잖아, 그죠? 예. 자, 그래서 두 번째,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도 제기할 수 있죠. 그죠? 이번엔 채권자도 배당이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승소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야죠. 그렇죠? 만약에 이거는 이제 채무자 소유자 하는 경우고, 배당일은. 자, 여기 채권자가 많아요. 채권자가 뭐 K1도 있고, K2가 있고, K3가 있어. 뭐 가짜 임차인도 있고요. 그죠? 임차인도 가짜가 있을 수 있고, 저당권자도 있을 수 있고, 있잖아요. 이렇게. 전세권자. 그럼 이 사람이 K3가, 야, 이거 임차 가짜 같아. 그럼 채권자가 배당이소 해가지고, 너 가장이 되나냐?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언더라인에 채권자가 배당이소 할 때는 피고를 잡아가지고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증명을 해야죠. 누가 해야 됩니까? K3가 해야죠. 그리고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에 대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 그렇죠. 피고한테 지금 2천만 원 갔는데 그 2천만 원이 나한테 오면 된다라는 거. 라는 증명을 해야죠. 두 가지. 야, 피고 쟤는 가짜야. 그 돈은 내 거야. 이렇게 말을 해야죠. 그걸 판사가 알아서 해주세요. 그럼 돼야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자기에게 피고에게 배당될 금원 2천만 원이 나한테 배당 권리가 있다는 것까지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알아서 해주겠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이번은 따라서 채무자나 소유자가, 자, 그러면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소에서 심리했을 때 피고에 대한 채권자에 대한 배당 자체와 또 채무자나 소유자는 그렇죠. 우리가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냐면 이 A, B와 달리 채권자가 증명할 때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 채권이 나한테 있다라는 것까지 증명을 해야 돼요. 괴롭죠, 채권자는 원래,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내용 두 개 보면 되겠습니다. 예, 넘어갔습니다. 15번에 2014년 것도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어저께 잠깐 봤듯이, 우리가 원인 없이, 자, 우리가 저당권 등기를, 우리가, 얼마 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죠. 내가 천암한테 5천만 원 빌렸어요. 자, K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한테 5천만 원 빌려주고, 여기다가 저당권 등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가꾸고, 여기 을구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K1 해가지고, 이제 7천만 원에 대한 저당권 등기를 1번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경매가 됐겠죠, 쭉 이렇게.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가보니까 나 뒤에도 뭐 은행이 있었어요. K2가 있고 이렇게 이제 3번 이렇게 저당권 등기 많아요. 난 1번 하냐. 근데 잠깐 놀러 갔다 온 사이에 보니까는 내 도장을 잠깐 맡겨놨거든요. 맡겨놨는데 이 인간이 이거를 말소했어.
말소였어요. 원인 없이 내가 권리증 같은 거 준 것도 아닌데, 그죠? 어떤 법무사랑 짜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가서 등기가 말소했어. 그래서 우리가 법무사 할 때는요, 이렇게 확인해야 돼, 본인이. 아주 이런 문제 생겨요, 그죠? 그죠? 뭐 본인이 뭐 안 와도 됩니까? 그거 안 돼요. 법무사. 뭐 등기 얼마, 한 4, 50만 받자고 본인이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없이 등기했어. 그럼 이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하는 게? 왜? 내가 나중에 배당할 때, 얘들은 배당 받고 있는데 나는 못 받았잖아. 그죠? 주장할 수 있겠죠. 보세요.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에 대해서는 원래는 회복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말소 회복 등기라는 절차가 있어요. 근데 원래 보세요. 이 등기를 말소하는 회복 등기를 할 수 있는데 말소 회복 등기 할 때는 뭡니까? 등기법에서 배웠죠? 이 후순위자의 승낙서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송을 하면서 이한테 승낙하라는 소송을 같이 해. 그래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도중에 문제는 뭐냐면 그 도중에 그 집이 경매가 돼버렸어. 자, 경매가 돼버리는 바람에 경락이 허가되고 그 경락인이 도금을 냈어. 완납. 그럼 보세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 경매가 됐을 때, 자, 경매가 되고 여기서 경매가 된 다음에 자, B라는 사람이 경락대금을 냅니다. 자, 경락대금을 내면요. 우리가 배웠죠? 경락대금을 내면요. 등기부에 있는 저당권은 전부 말소합니다. 그죠? 경락대금을 내면요. 등기부에 있는 저당권은 어차피 말소를 해요. 어차피 말소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말소 회복을 해야 되는데 말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완납했을 때는 말소를 할 거기 때문에 이 회복 등기를 해야 될 법률상 이익이 없어요. 소송을 하는 중에 이미 경락에 대해서 남한테 넘어가 버리면요. 나는 말소 회복 등기에 대해서 승낙을 해라 마라 뭐 이렇게 소송을 해야 될 이익이 없어요. 왜? 어차피 걔가 회복돼도 또 맞설 거야. 흥매되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될 이익이 없다까지. 그 얘기는 이 저당권은 날아가는 거야.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